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를 경우 회기 중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직무상 상해 등 발생 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평택시의회 의원의 직무를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은 평택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중 현행 조례 제2조 직무란 평택시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폐위 중 의회정 활동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안건에서는 폐회 중이라도 위원회의 결정과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직무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조례안은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존 조례안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기간의 출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부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지행정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29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 요청 사유는 2018년도 이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평택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내용으로 시 파견 공무원 복귀에 따른 재단 사무처 대체 인력 인건비 5,900만원, 복지재단의 역할 영립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5천만원, 20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3,400만원 등으로 총 1억 4,300만원을 출연하고 납니다.
다음 평택시 청소년재단과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 내용입니다. 20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2억 800만원, 국제교류재단에 7,600만원을 각각 출연하고도 합니다. 출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출연 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급 등 출연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8년도 출연 기관 등의 출연 승인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으로도 제출된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근본에 제출된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에 본 출연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평택복지대단 출연금은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및 인건비, 사업비 등 1억 4,300만 원을 평택시 청소년재단 성과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2억 800만 원을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성과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7,600만 원 등 3개 재단에 대하여 총 4억 2,700만 원을 출연, 사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 제출된 출연금의 승인의 건은 2017년도 재단 운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의원입니다. 2015년도에 경영실적평가 의뢰기관이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예.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같은 의뢰기관에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16년도는 어느 의뢰기관에 의뢰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16년도.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는 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의뢰기관 선정이 적법했는가라는 의문을 조금 제시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가나다라마 또 A, B, C, D, D, E, F, S서부터. 이 평가의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사기관이 의뢰기관이 이제 틀린데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수치화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과 부문, 재무 관리 부문, 또 예산 부문 등은 수치로 이제 평가가 되겠지만 리더십이라든지 뭐 정책 준수, 인사, 운영의 적절성 이런 그러한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이해가 포함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뢰기관이 해마다 또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평가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한 것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제 평가 항목이라든가 평가 방법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 평가위원들한테.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이분들은 이제 우리 전국 지자체에 이 평가하는 기관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평가기관들이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제 다른 시군이라든가 비교 분석도 해보고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매년 조금 좀 우리가 개선도 해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물론 이제 뭐 그게 정확하게 뭐 정량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 우리 전국의 지자체를 많이 다니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그래도 공의 평가가 잘 되는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의뢰기관은 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예, 하신 겁니까? 2015년도, 16년도의 경영평가 실적 등급이 S등급부터 영문 2의 6등급으로 평가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에는 평가 실적 등급이 가에서 마 5등급으로 이렇게 네. 바뀌어서 평가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건 뭐 되게 뭐 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굳이 6등급 단계에서 5등급 단계로 이렇게 뭐 바뀐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가 이제 저희가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제 영문으로다가 이제 A, B, C, D 2등급보다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이 가나다로다가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번 2017년도 평가에는 이제 그런 안을 저희가 표준안을 가지고 그렇게 예. 좀 개선을 해본 겁니다. 근데 보면 S에서 2등급은 뭐 매우 우수, 우수한 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가에서 마 등급은 매우 우수한 편, 보통, 미흡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 등급을 받아도 보통인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평가에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평가 보고서를 봤을 때에 혹시 라 등급을 받더라도 보통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냥 편의하게 운영이 되었구나 라고 자칫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가 등급 체계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든지, 아니면 라 등급 정도는 미흡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5개 등급에서 4번째 등급인데 어떻게 보통일 수가 있느냐. 저는 얼핏 생각을 해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은 의도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게 예.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거 된 건 아니고 예. 행안부에 이제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아, 그거를 있겠죠. 예. 그거를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행안부 지침을 좀 따른 건데요. 예. 이건 뭐 저희가 이제 우리 시만이 임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그 지침을 좀 반영해서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을 예.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예. 좀 강력하게 좀 이의를 제기를 해서 좀 음. 앞으로 좀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좀 예, 이제 드리도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의 경영평가의 부문별 항목과 배점이 2017년도하고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의 평가 점수를 단순 비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15년도, 16년도의 평가 항목은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해자 관리와 사회적 공헌도, 고객 만족 강화, 재정 운영, 조직 및 내부 고객 관리, 책임 경영 및 경영 혁신 추진,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체계, 고유 업무, 사업 후속 관리 및 환류 체계. 근데 2017년도의 평가 항목은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정책 준수, 경영 성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항목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고 다 비슷하게 하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완전히 평가 항목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2017년도 평가 점수 총괄표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평택시 복지재단은 16년도에 87.90,
17년도에는 75.31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소년 재단도 16년도에 86.15, 17년도에는 88.79, 국제교류재단도 16년도에는 89.82, 17년도에는 93.40. 객관적이지 못하고 좀 합리적이지가 않을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틀린데 어떻게 단순 비교가 가능할 것인가? 단순 그 이제 일하는 스타일은 이제 각 재단별로 좀 틀립니다. 틀려서 사실 이제 다른데 복지재단 위에 이제 그 청소년 재단하고 그 국제교류재단은 이제 업무 평가가 이제 좀 향상이 돼가는 추세인데 복지재단은 좀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상당히 좀 평가가 좀 저조하게 좀 떨어졌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또 그 우리가 지금 여기 주무 부서도 왔지만 작년도 그 성과하는 데는 상당히 좀 미흡한 거로 그 부서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평가위원들한테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성과금 지급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이 평가 점수, 이 총괄표 이런 단순 비교하고 하는 부분이 좀 평가에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몇 점이고 17년도에는 몇 점으로 나타남, 이렇게 기술한 부분은 굳이 이렇게 단순 비교 형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평택에 있는 지금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인 거죠. 네, 그럼 이건 매년 해왔던 거죠. 이제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걸 누가 평가하냐 했을 때 아까 의뢰를 해서 그 의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의뢰하나요? 저 복지국에서 의뢰하나요? 아니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 의뢰를 하고 예. 이분들한테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용역비는 제가 지금 여기 자세하게 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가 예. 용역비가 1,877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우리 취의원 초선이라 자세한 내용 파악까지 못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육받은 거에 보면 우리가 출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출연은 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도 출연이라고 한 거는 이미 이제 집행을 해버리면 사실 그게 지급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출자와는 다르게. 지금 여기 청소년재단 출연에 보면 임원 3명 이게 100만, 1000만. 그럼 이게 동일하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잘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거 외에 구체적인 걸 이게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청소년 재단. 예. 그러니까 연봉 여기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사장, 임원 683만 3,320원, 직원 이 액수만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한 명당 어떻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내역도 이게 없잖아요. 네, 직원들은 그 지급률이 결정이 총액에서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110%로 결정이 되면은 그 직원 그 2,415만 2,660원에 110%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이제 그 직원한테 배분을 했는데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SAB
등급으로 또 나눕니다. 자체적으로. 총 그 지급률이 결정이 되면 그 총액 범위 내에서 그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SAB 등급으로 차등도 지급이 됩니다. 직원별로. 그러니까 이사장 여기 선출 인원은 13명이잖아요. 그럼 이사장 임원은 몇 명인 거예요? 복지재단이요? 이- 복지재단은 예, 복지- 이사장은 한 명이고요. 한 명인데 이제 전임 2개월이 있습니다. 김은규 이사장 2개월, 그다음에 김학연 이사장 해서 이 처장까지 3분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3명이에요. 잠깐 여기서 추가 질문하면 김학연 이사장 사퇴하셨는데 사직하셨는데 지급이 됩니까? 아 예. 아 네. 이게 이제 금년도 게 아니라 네네. 전년도 거를 평가해서 예, 드리는 예.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그 전에 김원규 이사장님은 2개월이요? 그분은 2개월 지금. 그러면 2017년도 1, 이건- 2월입니까? 예, 1월하고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재직을 하셨고요. 3월 달부터는 새로 부임하시고 지금 김학연 이사장은 3월 달이 아니라 4월 26일부터. 그래서 이게 사무처장 포함해서 임원 3분입니까? 예. 요 금액 가지고 3등분 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또? 이건 직원 포함한 금액이고요. 이 전체 금액은 직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원 금액은 그 지급액이 68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복지단 관해서 뭐 시파견 공무원 복귀했다는 대체 인건비가 5,400만 원인데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아, 그 복지재단 창립되면서 시에서 한 명이 직원이 파견을 해서 그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근무는 우리 시에서 지급한 예, 인건비로 예, 대체된 예, 예. 건데 다시 복귀하니까 예, 거기 그 3월부터 이제 인건비를 계상해서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귀한 이유는 뭐고 그럼 새로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교류재단은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인건비 그러니까 내역은 다르지만 실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 동일한 거고. 네네. 예. 그럼 왜 복귀에 파견했다가 복귀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창단한 지도 10년 올해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해서 업무 정착도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자율 이제 발전을 위해서 그 재단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시 파견을 복귀 원대 이건 몇 급 공무원입니까? 6급 공무원입니다. 그럼 새로 작년에 그럼 여기 새로 채용을 했나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복지재단 이사장님 선출 방법이 그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뽑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 이사장님들이 자기 임기를 다들 마치질 않고 중간에 사퇴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저는 뭐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김용규 전 이사장님은 본인이 이제 도에서 새로운 뭐 저희가 있으셔서 그쪽으로 가시느라고 아마 사퇴를 하신 것 같고요. 김학연 이사장님은 글쎄 제가 말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복지는 진짜로 봉사하는 자리 어느 부서보다도 더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고 가치관도 정립이 좀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들 이렇게 보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게 개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중간에 관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들 좀 생각하셔서 좀 판단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감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활청소년과 쪽에 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그 안정읍사무소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현안들을 챙기다 보니까 그 안중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보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9시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이제 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1시부터 그 10시인가요? 밤 9시까지. 9시까지니까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추가적으로 한 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게 사실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낮에 사실은 거의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거의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낮에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오후에는 지금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오는 학생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이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투자, 다시 말해서 봉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의 월급이 지금 뭐 대략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을 해보면 그 네 분에 대한 그 월급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들만 해도 한 1,000만 원이 넘지 않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누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효과를 보면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여기뿐만이 아닌 다른 또 그 청소년 문화의 집도 저는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출연금을 줘서 또 성과급에 의해서 성과급을 또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찹찹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글쎄 이제 그 운영상에 대한 것은 이제 사회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이제 거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생활청소년과는 사회복지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내용은 좀 그렇고요. 이제 평가는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 재단은 그 청소년 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뭐 무봉산 수련을 비롯해서 청소년 재단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성과급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성과급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계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성과가 나온 거지만 거기 운영 사항까지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국장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나가서 운영 실태를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연 질문을 좀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낮에는 보면 그렇죠. 과연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겠지만 그 많은 직원에 비해서 그 청소년들을 낮에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 부분만 있는 그 어떤 한 곳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도 조사를 해보면 아마 비슷하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깊이 고민을 하셔서 네. 앞으로 좀 잘 좀 예, 운영을 좀 강정구 했으면 의원님.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행감 때나 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 이사장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복지재단은 꼭
국장이 퇴직한 국장님이 후임으로 가셔야 하는지요? 또 요즘에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일자리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지금 못 가고 계시는데 공직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바로 복지재단에 취업이 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은 이제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은 안 쓰시기로 이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이 안 갈 거고요. 전에 이제 국장들이 간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이 공무원 퇴직이 만 60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1, 2년 먼저 나가시면서 그러면 1, 2년 먼저 나가시는 대신에 좀 그런데 좀 가셔서 지금 공직사회에 이제 활력을 불어 넣어주면서 먼저 나가시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무원들이 나가신 이 우리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공무원 나가신 분들은 대략 본인이 1, 2년을 먼저 퇴직을 하신 분들이 좀 나가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님은 그런 것도 이제 없애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무원이 나가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 정 시장님께서는 시민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정말로 일자리를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현영 의원님. 예, 홍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성과 2017년도 성과급이잖아요. 네네. 근데 예산 편성할 때 그 성과급은 편성 안 해나요? 애초에? 출연 사업 계획할 기간은 이제 저 출연 우리가 이제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하고 그 성과급이 이제 평가가 나오면은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예산 원래 이제 봉급은 다 이미 평가해서 준 거고요. 그러게 드리는 거고. 그 이제 복리후생비 같은 거는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나갑니다. 성과급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성과급이 작년도 평가한 거를 곧 이듬해 두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17년도 성과급을 네. 지금 9월 달인데 지금 지급을 한다? 네, 이제 평가해서 그 원래 그렇게 평가하는 했어요? 기관에서 네. 평가도 해서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평가를 해도 9월 지금 달인데 2017년도 성과급을 9월 달에 준다. 이게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다 당겨서 줄 수는 없어요? 글쎄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빨리 평가를 해서 17년도 성과급을 18년도도 지금 뭐 예산 마감의 시기인데 지금 그 지불 안 되는 게 좀 그렇고.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영 평가 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가 이제 그 선행이 된 다음에 이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6월까지는 아마 경영 평가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조직에 대한 그 성과를 이제 내는 겁니다. 회기 마감을 지금 12월 달에 하나요? 2월 달에 하나요? 12월입니다. 12월 달로 마감해죠? 예, 예. 하여튼 그게 그 좀 9월 달에 성과급을 준다는 게 좀 약간 좀 뭐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성과를 12월 달에 회계 마감을 했는데 무슨 또 9월 달에 성과급 준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다가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떤 게 지금 그 청소년 재단 임원 3명하고 직원 5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원 3명은 어떤 지위를 얘기합니까? 임원 3명은 사무처장이 있고요. 모봉산 수련원장, 청소년 센터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원 네, 네. 세 분이고요. 네. 그럼 여기 보면 경영평가 등급이 나잖아요. 네. 경영평가 등급이 이쪽은 가고 그 뒤에 보면 국제교류재단은 경영평가 등급이 나야 그리고 경영평가 등급이 가잖아요. 네.
나가 똑같이 받았죠. 근데 여기는 지급률이 170%, 그렇죠? 여기는 220%인데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이지의 결정은? 그러니까 동일하게 6단계, 5단계로 낮춰서 가 받고 이제 지급률에 대한 게 이제 이게 저 행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건데요. 지급률에 대한 거는 이제 그게 뭐 몇 프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300, 가는 301%에서 400%, 나는 201%에서 300%, 가는 뭐 100%에서 200% 이렇게 저 딱딱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를 똑같이 받았는데 네. 그런 거고요. 여기는 봐봐요. 임원이 170% 둘 다 동일하잖아요. 국제기록재단 뒤에 넘겨보십시오. 임원은 몇 프로입니까? 이 임원은 누구죠? 국제기록재단은 명운이 그러니까 사무처장 한 분이죠. 예. 사무처장은 몇 프로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 써 있잖아요. 220%. 한미협력과장 엄경재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출자 출연 기관 심의에서 170%, 180% 이렇게 110%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또 직원들을 또 몇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임원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 이행 평가 50%에다가 경영 실적 평가 50%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제기록재단의 사무처장이 이제 경영 실적 평가가 93.40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과 계약 이행 평가가 98.5가 나왔고 그래서 두 개를 평균을 내다 보니까 95.9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95.95점 하면 그 경영 실적 평가 등급의 가에 해당이 돼서 거기 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210%에서 300%를 해가지고 95.5가 어느 몇 퍼센트냐고 그 구분을 하다 보니까 한 220%가 나와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게 여기 평택복지재단을 보면 이사장 임원은 100%고 직원은 110%잖아요. 청소년 재단은 170%, 170%예요. 성과 자체가 뭐 차등이 있죠. 그걸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국장님은 220% 성과급인데 밑에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7, 8급, 9급 공무원들은 180%를 주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럼 혼자 일합니까? 여기는 사무처장님 혼자 이렇게 성과를 내신 거야. 그 직원들은 그게 차액이 예를 들어 10%, 20% 이 정도 하면 모르는데 이건 자그마치 40%의 차액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가 제대로 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님은 220% 받고 평택시 공무원들은 100% 받고 이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평가가 적당했냐고 그거 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온 근거가 제대로 된 근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조직이라고 하는 걸 하면 그 직원과 그 임원과 함께 해서 성과를 내는 거고 그러면 그 차익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거나 전체적으로 높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4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 타당하냐는 거예요. 여기 이 직원 여기 몇 명? 14명이잖아요. 14명과 임원 1명이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행안부 성과급 지급률 범위 지침에 보면 그 다등급 예를 들어서 다등급의 경우 이제 이사장은 100에서 200%를 주게 돼 있고요. 직원은 101%에서 1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한 분이시면은 예를 들어서 150%면 150%다 드리는 거고 그 직원은 101%에서 150%인데 만약에 120% 결정이 되면 이건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 총액을 가지고 자체 기관에서 S 그러니까 150% 받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B등급 같은 경우는 80%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그 직원 개인을 그 근무 성적을 평가를 해서 각 기관장이 차등을 해서 성과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년 재단은 직원들이 170%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입니까?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죠. 네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비상근이라고 조례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그러니까 네. 현재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고요.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까? 오늘 이게 제출만 하면 통과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례가 현실하고 그러니까 안 현재 맞아서, 지금 예. 어떻게 돼 있냐고요, 조례에. 조례는 뭐 비상근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비상근으로 규정돼 있는 거죠, 조례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럼 현재 조례 비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이 이런 성과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갖고 필요하면 그냥 고치면 우리는 의원들은 의회는 두들겨 주기만 하면 됩니까 이게? 개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같은 날 지금 국제교류재단 출연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저희한테 동일한 안건이 이건 산건이고 이건 자치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실 점검하고 이 국제교류재단 출연회 사무처장 정관에 거기에는 어느 규정이 다 있습니까?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상근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제교류재단 정관에는 상근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가 그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택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너무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업계획 하나도 없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좀 관심과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 저희들한테 그 보낸 책자에 보면 그 3페이지에 보면은 그 산출 근거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사장들 그 직급하고 그다음 평택 청소년재단 출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은 임원들하고 직원들 월급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도 평택시 교류재단 출연도 마찬가지고. 근데 위에 보니까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금액이 몇 조로 가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죠? 네. 예? 그렇게 됐다면 저-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제가- 수정을 않고 통과되면 문제가 되니까 네, 네. 예, 그 100만 원이라는 단위는 그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 산출 근거에 보면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보면 맨 마지막 거에 산출 부분에 보면 이제 임원들 보면 쭉 금액 나오고 곱하기 220% 해가지고 뭐 거기 1,000만, 9천만 원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위에 보면 단위는 1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아니 그 위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서부터 시작하면 이거 엄청난 큰 금액이죠 이게. 예산액을 100만 원으로 든 거를 그때 산출 예, 근거 그게 이게 100만 원이다는 그렇게 단위는 보셔야 수정을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산출 기초는 그냥 산출 기초고 차후에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 저도 간단하게 뭐 질의는 아니고 약간의 건인데 그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그 제가 보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뭐냐면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어떤 경영 평가가 진행이 되면 항목들이 있잖아요. 평가 항목. 그러면 그 평가 항목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돼요. 왜? 성과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뭐 이런 재단들이
본연의 업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초점이 업무의 초점이 다 이제 이 경영평가를 대비한 업무가 돼버리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경직되지 않게 좀 다른 어떤 방법들 보완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으신 좋겠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 우리 이윤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평가 방법을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 거기에 가지 않게. 예. 네. 근데 그게 어쨌든 평가 좋으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사전에 나오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너무 맞춰가지 않게 좀 보완 좀 네, 해주셨으면 평가 좋겠고. 항목은 이제 걔네 그 재단에서도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겠지만 평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라는 이 지침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평가위원들한테만 주고 그쪽에는 안 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기업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살짝 하면 이건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퇴직하신 이사장님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은 사실은 기업을 퇴직을 하면 그 전년도 성과급에 대해서 그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회사가 사실 중소기업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방재정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런 이제 제 뭐 그래서 주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또 지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 기간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섬유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2에서는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 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지방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사업 등의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주, 차상위 계층 세대주, 국가보훈 대상자 세대주, 의사상자 세대주에 대하여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유되나 80세 이상 모든 세대주에 대하여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자 기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유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마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특례법 제4조 규정에도 맞고요. 저희 그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과 주민세 징수율을 높이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라 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발의하신 건 이제 뭐 그 취지에 대해서 저 동의를 하는데 이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80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연령 가지고 이제 규정하는 건데 이 주민세 그러니까 저도 어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런 조항이 이제 감면 시세 감면에는 다른 지역은 없어요. 없는데 물론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만들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뭐 의사상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뭐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 저도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은 다 그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이 소요 액수도 보면 액수가 큰 걸 떠나서 대상자가 이제 6,103명이잖아요. 맨 뒤에 8페이지 보면 차상위 계층은 4,359명, 국가보훈 대상자는 2,470명, 의사상자는 7분이세요.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이 80세 이상 고령자가 제일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연령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 이 부분은 좀 의견을 좀 한번 거쳐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유성영 의원님께서 80세 이상 세대주 6,103명 이거에 대한 저도 약간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80세 이상 고령 시대라 고령화라 이거를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도 근데 이게 연령 가지고 따지면 80세 이상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어떤 보유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문제는 조금 80세 이상 연령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는 이런 기한을 꼭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특법에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래서 3년 이내로 하는 건데 지금 저 대표 발의하신 거는 2년으로 일단 잡은 거고요. 나중에 다시 연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간 지나면.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